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5월에 시행됐던 책지기사 응용측량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노선의 종단 경사가 급격히 경사가 변합니다. 경사가 급격히 변한대요. 또 차량의 충격을 제거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설치하는 것은 무슨 곡선이냐, 이런 이야기네요. 자, 우선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는 수평 커브하고 수직 커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수직 커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종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평 커브는 크게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원곡선과 완화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원곡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시험 문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바로 단곡선이 됐죠. 단곡선, 반지름이 동일한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요 단곡선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완화곡선의 종류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까? 클로소이드, 레미니스케이트,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사인 체감 곡선, 사인 곡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수직 커브 종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뭡니까? 얘는 경사가 급격히 변할 때, 또 시야를 확보할 때 하는 곡선이 바로 수직 커브 종곡선인데, 얘는 이제 종류가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얘는요, 원곡선, 그리고 2차 포물선으로 나눠지죠. 2차 포물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수평 커브는, 자, 곡선이 있습니다. 자, 곡선이 있었을 때 수평 커브는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에서 보는 커브, 수평 커브죠. 수직 커브는 뭡니까? 수직 커브는 자동차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커브, 이게 수직 커브죠. 그러니까 경사에 대한 부분, 시야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답은 바로 수직 커브 종곡선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서 수심을 측정하였습니다. 수심 측정 값으로 옳은 곳을 골라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우선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는 건 H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거리의 개념으로 D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건 단위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미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의 차원이 뭡니까? 속도의 차원은 미터 퍼 세크잖아요.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시간을 곱해주면, 세크를 곱해주면 결국 무슨 단위가 나옵니까? 미터 단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음향 측심기는 갔다가 와야 되는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꼭 해준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V가 얼마입니까? 수중 음속이 151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1510 곱하기 시간은 몇 초입니까? 0.2초입니까? 0.2초 곱하기 얼마? 2분의 1.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23번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요, 151m. 답은 2번이 요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24번 문제입니다. 터널 내 고조차 측량에서 두 측점이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두 점 간의 고조차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점과 B점의 고조차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서 그림이 좀 잘못됐죠. B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B점이냐면 여기가 바로 B점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B점이에요. 자, 그럼 얘는요, 올라가면 더하기 내려가면 빼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내려갑니까?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갑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대로 올라갑니까?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고조차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내려가면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델타 H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번이지요. 올라갑니까? 플러스 2번이지요. 또 올라가지요. 플러스 3번이지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번. 1번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B값이죠. 마이너스 1.76. 얘는요, 마이너스 1.76 해주면 되겠죠? 3번은요, 이게 뭡니까? A값이지요. 1.50. 1.50.
0이네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2번만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2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0도래요. 아, 이게 부각이 마이너스 30도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반대로 안각은 반대로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자, 경사거리가 100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 바로 갈 수 있죠. 100 사인 100 곱하기 사인 30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아마 49.74인가요? 49.74라는 요런 답이 나올 건데, 혹여나 이게 뭐 계산기 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도 그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조차를 이렇게 하향, 상향, 뭐 이게 마이너스 49.74나 이렇게 플러스 49.74나 이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49.74라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25번 가볼까요? 수위관측소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이 수위관측소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상하류 100m 정도는 직선이 돼야 되고요. 유속 변화가 적은 것 너무너무 당연하죠. 홍수 때 관측소가 유실, 이동, 파손이 되면 안 되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위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정말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합류점, 분기점과 같이 수위 변화가 뚜렷하게 생기는 곳은 당연히 피해야 되더라. 맞습니까? 이런 곳에는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답은 4번.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터널 내에서 50m 떨어진, 자, 50m 거리죠. L만큼 있는데 두 점의 수평각을 관측했더니 직각으로 4mm 시준 오차가 생겼답니다. 델타 L이라고 하는 시준 오차가 생겼대요. 각은 어떻게 되느냐? 요 세타 초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유형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정밀도죠. 정밀도. 자,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는 어떡합니까? 모분의 1로서 표현하죠. 또 하나,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각의 오차가 있을 때는요,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라디안초가 붙는다고 했죠. 얼마예요? 206265초라고 했죠. 자, 그런데 거리인 거리인데 만약에 전체 거리라면 오차긴 오차인데 이 오차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폐합 오차라고 했죠. 이때 폐합 오차 구하는 건 트래버스 측량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루트 위거 오차의 제곱 플러스 피타고라 정리죠. 경거 오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폐합 오차를 구하고 이걸 또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폐합비. 폐합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요. 자, 거리가 주어졌어요. 요거 주어졌어요. 얘 구하라는 거지요. 얘를 구하세요. 얘 알지요. 얼마로 알아요? 206265초를 알잖아요. 자, 그러면 50m입니다. 50m고요. 자, 얘는 4mm입니다. 밑으로 고치면 0.004m가 되겠네요. 자, 뭐를 구하세요? 각의 오차를 구하세요. 얼마입니까? 206265초. 어차피 초는 약분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206265 넣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곱해줘서 이거 구하는 방법 다 아시죠? 세타초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16.5초. 답은 4번이 나올 거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27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이 주었습니다. 교각 I가 있어요. 교각의 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선을 따라서 20m 이동해서 새로운 곡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곡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곡선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얼만큼 더 갔대요? 지금 이렇게 20m 더 간 상태에서 신곡선의 반지름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다시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 반지름 R은 구곡선, 옛날 곡선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T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곡선의 반지름을 이용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가 됩니까? 새로운 접선장 TL-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볼까요? 결론적으로 TL-라고 하는 것은 TL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20m만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TL은 어떻게 구합니까? TL은 구곡선의 반지름 R 탄젠트 2분의 I에다가 플러스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20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요게 얼마가 나옵니까? R은 지금 다 주어졌잖아요. 교가 I 주어졌잖아요. 요걸 계산기 누르면 TL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38.35 238.35가 요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곡선 반지름 R-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TL-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얘는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요, 새로운 곡선 반지름 R-의 탄젠트 2분의 I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얘 I 주어졌죠? 우린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에 답을 넣어서 이 값이 나오는지 그냥 그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면 그냥 R-를 이렇게 사칙 연산에 의해서 구하시던가 뭐 편하시게 하십시오. 답을 내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16.78이 나옵니다. 216.78이라는 요런 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8번입니다. 축척이 주어졌네요. 면적이 주어졌고 실제 면적을 구하세요. 이제 그런 문제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척. 자, 축척은 표현 자체가 모분의 1로 표현을 하죠. 자,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거리. 이게 축척이죠. 만약에 실제 거리가 아닌 실제 면적이 들어가면 실제 면적분에 당연히 그럼 도상에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주의하라고 했죠.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때는 그러면 축척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축척은 반드시 제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거리는 축척입니다. 근데 면적이 달라붙으면 축척은 뭐가 된다고요? 제곱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축척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 실제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실제 면적을 구한 거네요. X를 구한 거네요. 도상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40cm의 제곱이네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축척은 얘가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X 구하는 건 문제가 없죠.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단위 환산은 다 아시는 거죠? 1cm 제곱이 미터 제곱으로 단위 환산 되려면 얼마만 곱해주면 됩니까? 1c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주려면 1cm 제곱 미터 제곱 바꿔주려면 100의 제곱을 해주면 단위 환산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의 제곱을 해줘서 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아마 4000이라고 하는 답은 2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토지 단면적을 구하는 식으로서 옳은 곳을 골라주세요. 단면적 구하는 거네요. 사다리꼴이죠. 우리가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요. 윗변을 A, 아랫변을 B,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때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 자 우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자, 그러면 1대 m의 기울기를 갖는단 말은 높이의 b를 1로 봤을 때 거리의 b를 얼마로 봐라? m으로 봐라. 이런 이야기네요. 자, h만큼 곱해줬네요. 얼마 곱해주면 돼요? 똑같이 hm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의 b를 가질 때 여기는 m의 b를 갖습니다. h만큼 곱해줬더니 여기도 h만큼 곱해주면 되더라.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것도 b가 되겠죠. 그럼 바로 구해볼까요? 면적을 구하세요. 면적은 윗변이 얼마입니까? b. 아랫변이 얼마지요? b에다가 2개네요. 자, b에다가 플러스 2배 hm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h입니까?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면 2b죠. 2b 플러스 2hm 여기에다가 곱하기 h 또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속 해볼까요? 얘는 2 앞으로 뺄 수 있죠. b 플러스 hm 곱하기 h 나누기 2 없어지니까 남는 건 요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뭐가 있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 얘기네요. 1번. 하천의 수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수혜선. 우선 수혜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혜선이라는 말은 수면과 하안, 그러니까 수면과 하안의 경계선을 우리는 수혜선이라고 하고, 얘는 반드시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반드시 평수위로 결정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평수위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틀린 거 골라볼게요. 수혜선은 수면과 하안과의 경계선. 이걸 우리는 수혜선이라고 하죠. 수혜선은요, 하천 수위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하고요. 수혜선은 평균 수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위? 평수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수혜선은 동시관측, 심천 측량에 의한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죠. 평수위로 결정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31번입니다. 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켄트요. 켄트가 뭡니까? 우선 식 아셔야겠죠? GR분의 V제곱 S. 이게 바로 켄트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켄트는요, 곡선 구간일 때 철도에서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올려주지요.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올려주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올려주는 정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선과 곡선의 연결 부분, 얘는 뭐야? 완화곡선이죠. 완화곡선. 위치가 바로 직선과 곡선 부분이 되겠죠. 토량을 계산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곡선부의 안쪽과 바깥쪽의 높이 차이다. 답은 3번이 맞겠네요. 그죠? 완화곡선의 일종이다.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아래표는 어느 노선의 구간별 토량 계산 결과이다. 구간 4까지의 누가 토량을 구하십시오. 자, 누가 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절토량이 있습니다. 성토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인 토량을 써볼까요? 차인 토량 구할 수 있겠죠? 차인 토량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누가 토량을 구하기 위해서지요. 차인 토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뭐에서 못 빼주면 됩니까? 절토량에서 성토량을 빼주면 이것이 바로 차인 토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0에서 200을 빼줬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00은 성토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300입니다. 자, 400에서 100을 빼줬습니다. 얼마입니까? 300입니다. 250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250입니다. 자, 누가 토량입니다.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0부터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00에다가, 자, 더해주니까 얼마입니까? 200입니까? 200에다가 300을 더해주니까 얼마입니까? 500이지요. 500에다가 250을 더해주니까 얼마입니까? 750이네요. 그렇죠? 더해서 써주고, 더해서 누적을 계속 시킨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넘버 4까지의 누가 토량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얼마입니까? 750이라는 답은 1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33번 가겠습니다. 33번. 단곡선 설치 시에서 접선 길이 TL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네요. TL을 구하십시오. TL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기본적인 노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에서, 자, 단곡선 설치가 원칙이죠. 반지름이 동일한 단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R, 여기는 직각이지요. 직각. 노선이 시작하는 점 뭐라고 했습니까? B,
C라고 했습니다. 노선이 끝나는 점 뭐라고 했습니까? EC라고 했습니다. 교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IP점이라고 했죠. 자, 요각이 교각 I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교각 I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선 BC와 IP까지 거리 요 길이요. 요 길이 뭐라고 합니까?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 TL 접선장이죠. 요 길이는요. 곡선장 CL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노선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BC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BC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BC지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뭐에서요? IP에다가 뭐만 빼주면 됩니까? TL만 빼주면 되겠죠. EC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BC에다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CL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BC에다가 플러스 CL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TL 접선장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한다 그랬죠. CL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RR 180분의 파이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네요. 그죠? TL 구하세요. 그냥 단순히 TL 구하라고 했으니까 R 탄젠트 2분의 I만 넣으면 되겠죠? 350 곱하기 탄젠트 얼마 넣으면 됩니까? 2분의 I는요. 70도. 그냥 이렇게만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245.1. 245점 답은 4번이라는 이런 답이 나올 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34번입니다. 수심이 H라고 했네요. 평균 유속 구한 거네요. 몇 점법이야? 3점법이죠. 우리가 실제 유속의 분포도를 그려보면 실제 유속의 분포도는요. 실제 유속은 뭐가 실제 유속이에요? 마찰도 존재하지요. 점성도 존재하는 게 실제 유속이죠. 그러니까 실제 유속에서 가장 유속이 느린 곳은 어느 지점이 유속이 가장 느리겠습니까? 당연히 하조 부분이 가장 유속은 느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유속 분포도를 이게 바로 실제 유속 분포도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찰 점성을 무시하는 평균 유속을 구하죠. 평균 유속을 구해봤더니 평균 유속이라는 말은 모든 유속이 어떻다고요? 전부 동일하더라. 유속의 속도는 전부 동일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했더니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만나는 점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요 만나는 점이 H라고 했을 때 수심으로 H라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되는 지점이 만나느냐? 0.6H 되는 점에서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만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점법이라는 것은 수심을 만약에 한 번만 잴 거라면 어느 지점에 유속을 재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당연히 요 점 어느 점 0.6 되는 지점에 유속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2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2점법은 두 번째 수가 나누기 2인데 0.2 되는 지점하고 0.8 되는 지점하고 나누기 어떻게 한다고요? 2. 이게 바로 2점법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점법은요. 자, 3점법에다 쓸게요. 3점법은 써야겠네요. 3점법은 나누기 3이 아니라 그랬죠? 우선 0.2 되는 지점, 0.8 되는 지점에다가 0.6 되는 지점을 한다면 나누기 3이 되지만 이 중에 가장 정확도는 어디가 높다고 그랬습니까? 0.6 되는 지점이 가장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재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얼마가 됩니까? 총 4번을 잰 거니까 나누기는 4가 되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3점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2, 0.8, 0.6은 2번. 0.6 되는 점 요거지요. 요거는 몇 번? 2번 곱하고 나머지 한 번 더해서 나누기 얼마 주면 돼요? 4.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보시면 답은 몇 번이 나옵니까? 34번의 답은 아마 2번이라는 이런 답이 나올 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35번 가겠습니다. 35번은 그림과 같은 어느 지역에 대한 표고를 관측했답니다. 자, 계획고를 10m, 계획고를 10m로 하기 위한 토량을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토량을 구하십시오. 자, 우선은 자, 한번 볼게요. 현재 내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고라고 해보죠. 지반 토량도 좋습니다. 지반 토량. 근데 내가 농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땅을 고르죠. 얘를 계획 토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절토입니까? 성토입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흙을
깎아내야 되겠죠. 절토가 되는 거고, 여기는요, 흙을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성토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에다가요? 집안 토량에다가 계획 토량을 뺐을 때, 집안 토량에다가 계획 토량을 뺐을 때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절토량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무슨 부호가 됩니까? 바로 성토량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안 토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높이 그대로 우리가 점고법에 의해서 토량을 구해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점고법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점고법 V는 4분의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하나짜리 H1, 높이가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요. 높이가 2개짜리는요. 높이가 2개짜리는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주자? 2를 곱해주자. 높이가 3개짜리는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주자? 3을 곱해주자. 높이가 4개짜리는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주자? 4를 곱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높이가 하나짜리, 2개짜리 어떻게 합니까? 교각에만 체크해 보라고요. 교각. 짠, 교각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가 하나짜리는 뭡니까? 높이가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 높이가 2개짜리는요. 요거 있네요. 요거. 또 요거 있네요. 요거는 더해서 얼마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그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V가 얼마가 나오냐면 V는 10137.5가 나온대요. 10137.5 137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안 토량이에요. 자, 그럼 계획 토량을 구해보겠습니다. 계획 토량은 계획구 몇 미터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10미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토량 구해볼까요? 계획 토량은요, 우리가 토량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뭐에다? 면적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됩니까? 높이 h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 면적이 몇 개가 있어요? 블럭이, 사각형의 면적이 500짜리가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500짜리가 2개가 있어요. 자, 500짜리가 2개가 있고요. 곱하기 높이는 몇 미터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10미터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획 토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10000이 나온답니다. 10000 이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네요. 부호는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137.5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절토량입니까? 성토량입니까? 당연히 절토량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6번 가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완화곡선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 커브죠. 커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커브와 무슨 커브입니까? 수평 커브와 수직 커브죠. 이 수직 커브를 다른 말로 무슨 커브라고 합니까? 종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수평 커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원곡선과 완화곡선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원곡선의 종류는요,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선 측량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곡선은 뭡니까? 바로 반지름이 동일한 단곡선을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완화곡선의 종류는 클로소이드, 레미니스케이트, 3차 포물선, 사인곡선, 이렇게 종류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클로소이드에는 주로 어디에? 도로에 많이 쓰이겠죠. 도로에 많이 쓰이고, 3차 포물선은 어디에? 철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이야기. 수직곡선은 원곡선과 2차 포물선, 이런 식으로 종곡선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의 도로 완화곡선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건 뭡니까? 답은 클로소이드가 되겠죠. 만약 철도라고 한다면 바로 3차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그림에서 V지점에 해당하는 종단 곡선상의 계획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V지점 어디입니까? 이게 V지점이죠. 종단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종단 곡선인데 이 종단 곡선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바로 종단 곡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단 곡선상의 계획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획골은요. 어디가 계획골입니까? 만약에 기준면을 여기로 잡아볼까요? 여기로 잡는다면 자 V지점까지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계획고가 아니죠. 얘는 뭡니까? 지반고죠. 이게 현재 지반이고 이렇게 곡선을 계획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지반고 V점의 지반고가 되겠죠. 그리고 계획고는 뭐가 계획고입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로 쓸게요. 플래닝. 자, V 요게 바로 계획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바로 종거값 Y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계획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구하는 거죠. 자, P, V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에다가요? H, V에다가 뭐만 빼주면 됩니까? 종거값 Y만 요렇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방고는요. V점의 지방고는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뭐가 있어요? A점의 지방고가 있죠. 근데 여기는 A점에 지방고든 A점에 계획고나 지방고나 동일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요 높이만 더해주면 되겠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요 뭐에다가 A점에 계획고에다가 얼마? 65.50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높이 H만 더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 여러분이 H는요 9배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 9배 여기 보니까 9배가 3.2% 4.5%가 있네요. 9배의 정의는 뭐분의 뭡니까? 수평거리 D분의 높이 H가 되겠죠. 그러니까 H를 구할 때는 뭐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9배에다가 거리 D만 곱해주면 바로 H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해볼까요? 그러면 자 65.50에다가 더하기 뭐에 9배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요? 거리 D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9배는 얼마입니까? 3.2%니까 0.032 해주시면 되고 거리 D는 어디까지 높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전체가 100이죠. 얘는 딱 반이네요. 그 얼마 해주면 돼요? 얘는요. 바로 50이죠. 요건 얼마? 50. 거리는 50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HV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7.10이 나옵니다. 얘는요. 67.10이라는 요런 값이 우선 V점의 지방고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얘 구했습니다. 뭐만 구하면 돼요? 요 종고만 구하면 되겠죠. 자, 종고 구하는 공식은요. 종곡선에서 요거 종고 구하는 공식은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2L분의 M-N의 X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이 L은요. 곡선 길이입니다. 2 곱하기 L은요. 100m. 자, M-N이네. 몇에서 몇 빼주면 돼요? 0.032에서 0.032에서 마이너스 내려가는 몇 프로? 4.5%, 0.045.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M에서 N을 빼주는데 얘는 무슨 경사예요? 하향 경사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어도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결국 뭘로 바뀌어야 얘는요? 플러스로 바뀐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X의 제곱. X라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의 거리지요. 그러니까 얼마 해주면 돼요? 50의 제곱. 50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 Y값 종고값이 나올 겁니다. 종고값이 얼마로 나오냐 하면 0.96이 나온대요. 0.96. 그러니까 67.10에다가 0.96을 빼주면 결국 PV 값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로 나옵니까? PV 값이요. 66.14. 답은 1번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8번 가겠습니다. 클로소이드 곡선의 매개 변수 A 값이 주어졌습니다. 곡선 반지름 R이 주어졌고요. 완화 곡선 길이 L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클로소이드는 우선 도로에 쓰인다고 했죠. 완화 곡선의 종류인데 클로소이드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곡률이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곡선장에 비례한다. 자, 우선 클로소이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클로소이드에서 매개 변수를 구하는 식 A제곱은 RL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뭘 구하는 거예요? L을 구한 거기 때문에 L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하면 A제곱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R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A는 얼마입니까? 100이래요. 100에 제곱을 뭘로요? 200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답은 아마 50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답은 2번으로 답을 넣으시면 되겠죠. 39번입니다. 지구 중심을 향한 깊이가 800m네요. 두 수직 터널에 대하여 두 수직 터널 간 지표면에서 거리가 600m라고 합니다. 과연 지하 800m에서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표면에서 거리가 600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표면에서 거리 L이 얼마래요? 지금 600m래요. L은 600m래요. 자, 그리고 몇 미터예요? 지하 요 800m에서 지하 800m일 때 요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군요. 맞습니까? 자, 지구 반지름은 R이라고 해서 얼마로 알고 있어요? 6370km. 얘는 시험 문제 안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보정이죠? 평균에 쓰면 보정, 표고 보정이죠. 자, 요 길이를 요걸로 보정해 줍니다. 평균에 쓰면 보정. 자, 얘를 그럼 LO라고 해보죠. 그럼 LO라고 한 보정이 된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L에다가 마이너스 평균에 쓰면 보정 양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R분의 HL 이런 식으로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L은 얼마입니까? 지금요? 600입니까? 600에다가 마이너스 지구 반지름 R은 얼마야? 6370인데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지만 미터로 바뀌겠네요. H 얼마입니까? 800입니까? 800 곱하기 L은 얼마입니까? 600이지요. 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시면 599.925 2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40번입니다.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료 구축 이후에 지속적이며 표준화된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고요. 지하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좋은 말이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당연하죠. 자, 보안을 위해서, 보안입니다. 중요하죠. 보안을 위해서 자료를 분산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왜 보안을 하는데 자료를 여기저기 다 분산시킵니까? 아니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